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도 멘토입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 시장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맑은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밝아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 종목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 시장 분위기 안 알아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3,160억 정도의 매도세 진행을 시켜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533억 원의 매도세를 좀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은 좀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네요. 예, 현 시간부로 일단은 개인들은 2,566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37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더 좋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일단은 연기금 쪽이라든지 투신 쪽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중소형주에 따른 이제 변동성들 때문에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좀 마이너스권으로 많이들 진입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의 최근의 반등 흐름들 상당히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오늘자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양시장, 일단은 코스닥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좀 코스닥 쪽에 좀 많이 지켜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현 시간으로는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다소 이제 연 3일 정도의 상승 흐름들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코스닥 쪽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해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전환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승 흐름들은 기술적인 상승에 반하는 흐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세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들 무엇보다도 반갑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멈춰지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로 넘어가세요.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코스닥 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늘 하루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전략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들이 끝나고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과연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업종들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조금 더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되면 저 최영동 멘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고퍼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들과 하반기 때의 전략들을 좀 별개를 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반등의 선결 조건 자체는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 보여줬던 성장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속도 자체가 우상향될 수 있는 업종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진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시장을 매수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아니면 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 돼서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업종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중소형주들 쪽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더 많이 가져가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의 시장 안정화는 대형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또는 수익 관점에서의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제가 지금 잠깐 동안 말씀드렸던 시황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일단은 뭐 시황 얘기들은 뭐 자세하게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시장 변동성에 어떠한 얘기들을 이어갔는지 한번 종목의 예시를 보면서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입니다. 자, 일단은 좀 아쉽죠. 손절가 터치를 하는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 포트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7월 30일 매수를 했었던 인터파크 홀딩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19%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월 6일 날 매수를 했었던 한글과 컴퓨터.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7%의 강세의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월 13일 날 매수를 했었던 다카카오 다소 좀 아쉽죠. 마이너스 7%의 약세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8월 20일 매수했었던 NS 쇼핑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0.7%의 강세 흐름으로 우리 포트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를 보면서 AS를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쉽죠, LNF. 예, LNF. 자, 일단은 뭐 현시간부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 손절가를 이탈을 잠시 좀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원 추세대로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벗어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뭐 손절가 자체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저희 포트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빠져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LNF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몇 섹터 없습니다. 몇 섹터 없고 몇 종목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15%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휘둘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LNF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반기에는요, 중국 쪽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이제 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LNF가 가지고 있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내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 종목을 손절을 못 하시고요. 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는 그래도 최영동 멘토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나는 지켜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한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종목세일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재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현시간으로도 뭐 직전 고점 자체를 다 돌파를 시켰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가장 좀 효자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매수했던 자리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1차적으로 터진 이후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터파크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다는 점이죠. 인터파크도 좋고요.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실적들도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두 종목을 분산해서 살 게 아니고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내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믿음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제가 포트를 좀 바꾸려고 아니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꽤 맞춰 나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좀 욕심의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터치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저희 포트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종목으로 좀 편입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뭐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 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터치를 했다. 수익 실현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예, 제가 최근 들어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때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서 한일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일단은 7%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도요,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뿐만 아니고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기타 외인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들이 발현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1분기,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변동성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인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일취월장하는 군기 1학과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인 현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포트에서 좀 탄탄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였던 가격대까지 꾸준하게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인가요? 2종목이 남았죠? 예, 다한카카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한카카오는 좀 아쉬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뭐 단기 박스권 자체를 이탈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됐었을 때의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금융지주와 다한카카오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은행을 발빠르게 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이 시장과 연동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하반기의 실적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 기대감들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한카카오 충분히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들 그리고 이제 매수했던 가격들을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 종목을 지금 자르기는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포트에서 조금 더 담아두고요. 무르익을 때까지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인 것 같습니다. NS 쇼핑이죠. 자, NS 쇼핑이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플러스 0.7%입니다. 플러스 0.7%인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했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뭐 시장이 5%, 6%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러한 변동성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웠다는 점.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 하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목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다 달성했다라고 판단이 드려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변동성에 휘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유통주들이라든지 그리고 내수 진작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는 뭐 또 다른 또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NS 쇼핑이 가지고 있는 뭐 HMR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목표 될 수 있는 이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농수산 유통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강점들까지 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에게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하는 종목들 한 종목 저희가 잘라냈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종목 한 종목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종목은 저희가 포트에 담아가면서 종목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기 전에 방송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세일즈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자, 일단은 뭐 한국금융지주 딱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떠한 성격들로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포트에 또 담겨져 있는 다음 카카라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은행업종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은행업종. 뭐 너무 좋다라는 개념이 뭐 굉장히 좀 막연하게 다가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못한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분명히 저평가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재무적으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해질 수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보신다 하더라도 은행업종이 뭐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금융지주 역시 그러한 트렌드에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들을 왜 갖고 나왔는지, 이 종목을 왜 갖고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도별 은행 평균 배당 수익률 추이입니다.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사항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대가 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도에 들어서 3.3%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도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2006년도, 2011년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상당히 컸었던 해에 은행주들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중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재무적인 뿐만 아니고요. 국가 정책 쪽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배당 수익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중간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자사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우상향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유보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뭐 2015년별 은행별 총 배당 수익률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국금융지주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 KB, DGB, 하나, 신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은행 업무가 주가 되지만 사실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지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한국 금융지주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별 기말 배당 수익률 추정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너무 앞으로 넘어갔네요. 자,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44% 뛰어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2억 정도고요. 2015년도 2분기죠, 여러분들 1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자체도 다소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워낙 영업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꼭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실적들을 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기업이 한국금융지주가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주라는 특성상 관계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 관계사가 얼마만큼 탄탄한 기업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금융지주의 가장 주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0%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한국금융지주에 오롯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축은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실적을 거의 다 100%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 워낙 거래대금 자체가 좋았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한 부분들, 거래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소 주식시장이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고 저축은행 그리고 투자 파트너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투자 쪽, IB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분기,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3분기, 4분기 실적들도 우호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나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또 관계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투자증권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게 되면은 자산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포지션 큽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밑에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투자신탁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캐피탈 쪽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탄탄한 자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지금의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렇다고 되면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뭐 첫 번째로는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저희 포트가 담고 있는 다음카카오와 관련된 인터넷 은행과의 흐름들이 하반기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대감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가격 전략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요. 지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가격대는 사실은 67,000원입니다. 67,000원대를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할게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68,4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뭐 68,000원과 64,000원에 대한 이러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한번 좀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카카오를 저희가 매수를 했었을 때 시점 자체가 바로 8월 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73,000원대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가 설정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끝까지 올라갔었던 가격대 자체가 73,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가를 73,000원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횡보되는 구간들, 그리고 이제 이평 자체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뭐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를 부여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평 자체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21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1선 자체가 깨진다,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자체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까지 또 동반해가지고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단순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73,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한국금융지주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올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알 수 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최영동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저녁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저 최영동과 함께하는 종목 세일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